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움직이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2071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시장을 지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업종별로도 하락세가 뚜렷했는데요. 의료정밀 업종이 5% 넘게 떨어졌고 비금속 광물도 3%대 하락했습니다만 철강 금속 업종은 1%대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이 66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4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한 기관이 오늘도 물량을 팔아 넘기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예시총 상해주들 대다수가 하락했는데 셀트리온 관련주는 올랐습니다. 이 셀트리온의 허주마가 미국에서 판매 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상승세가 나왔고요. 오늘은 또 수소차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부각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풍국주정, 국일제지 등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상대적으로 해도 강한 장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오늘 증시 자체가 약간 좀 출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밀렸다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하락폭을 좀 줄여놓은 상태고,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시아 증시도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일본 증시, 중국 증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잠시 잠깐의 어떤 그 반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추가적인 어떤 그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미국 증시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미국 증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이상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추세 자체가 지금 현재 이 고점을 지금 현재 고점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현상, 그리고 이제 저점도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는 현상인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이동평균선을 올려놓진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10, 20, 30에 대한 배열 자체가 정배열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배열화가 돼야만이 주가가 지속성을 갖게 되는데 역배열 상태에서 이 정배열화가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이 미국 증시 자체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주가는 오르고 떨어지고를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줄 것이고, 최악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중요 지지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대선 관련 종목들이 좀 이슈를 보여주면서 일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재무적인 측면이라든지 가격 자체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외의 종목은 또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여유롭게 매매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가격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재무제표가 우수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무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주식의 원칙을 어긴 상태에서 올라간 종목 또는 부실 종목을 매매했을 경우 이후에 시장 자체가 변수가 왔을 때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움직이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가격이라든지 재무적인 측면,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훗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매매를 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지수는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요즘 시장에서는 재무제표가 탄탄하고 가격이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비중 관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난티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짐로저스가 사회 이사로 선임됐다는 그 효과, 그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강하게 치솟고 있는데 어디까지 더 날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충분히 사실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적인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뭐 최근에 뭐 짐 로저스 효과에 따라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해당 기업은 뭐 골프장 운영이라든지 뭐 농수산물 판매 그리고 이제 피역 원단, 우피, 양피를 또 이제 제조 무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그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짐 로저스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테마성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전에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이제 잘 가게 된다면 뭐 사실 뭐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변수가 찾아오게 된다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변수와 함께 떨어지게 되면 정말 대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기업의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을 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뭐 엄청난 상승률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10,000% 정도의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차트를 이렇게 이제 좀 당겨서 보게 되면은 사실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저평가 모양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은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수가 왔을 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큰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면 요만큼밖에 안 떨어집니다. 이만큼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변수를 위한 매매를 하셔야지 잠시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어긴 상태에서 매매하게 되면은 훗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들은 좀 손을 대지 않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난팁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매수하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네이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통신 3사가 휴대전화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RCS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RCS는 문자 메시지를 모바일 메신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여기에 필요한 서버를 이 네이버이 통신사에 공급함에 따라 그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했습니다. 다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6%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은데요. 우선 이제 장기적인 측면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오히려 좋은 종목들이 안 가고 오히려 좀 부실 종목이거나 좀 매출이 좀 눈에 띄게 이제 보여지지 않은 어떤 그 이슈 테마성만 갖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뭐 전방산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우선주라든지 또는 어떤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너무 좀 이렇게 좀 어떤 성장성 이슈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해당 기업은 소프트웨어 모바일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이제 최근에 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RSC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터지면서 일반 그 문자를 이제 모바일 우리 그 모바일 메신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서비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단기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구분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하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장기간 동안 빠지면서 나름대로 기술적인 어떤 그 반등이 나오고 있고 가격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뭐냐면 해당 기업은요. 연결재무제표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개별재무제표만 지금 현재 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속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네이버 혼자만의 어떤 그 실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실적마저도 그리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보시게 되면은 2017년뿐만 아니라 2018년도도 역시나 실적이 좀 부진하고 그래도 이제 어떤 그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적자폭이 줄어든 것뿐이지 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으로만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장기적인 측면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내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주가 자체가 갭 상승이 나왔죠. 그렇죠? 갭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항상 공부한 것처럼 그 갭을 메꿔주기 위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재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단기적인 측면, 비중을 좀 낮게 매매하는 단기 공략은 가능하지만 이런 종목은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갖추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훗날 지켜보시면서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성장성도 있고 가격적인 측면도 좋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부분이지 아직은 단기적인 측면, 비중 낮게 좀 공략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이블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로 매매하셔야 하는 종목이다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흥국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차기 대선주의 순환매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종목도 특정 인물 관련주로서 흥국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것에 좀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대선 관련 어떤 인맥주, 인물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런 모멘텀만 가지고 이제 매매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이 기업의 내실이라든지 또는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제 그 업종 자체가 기계, 장비 업황으로 들어가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좀 전기전자 쪽보다는 뭐 철강이라든지 또는 건설이라든지 기계 쪽이 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대형주로 본다면 현대제철, 포스코라든지 두산인프라코 쪽이 좀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역시나 이어서 이 코스닥 쪽도 그런 부분들이 좀 연동되어서 움직일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은 또한 그 안정적인 매출조를 좀 확보하고 있는데요. 뭐 볼보코리아라든지요.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를 이제 주 고객처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좀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과 어떤 그 재무 안정성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죠. 우선은 최근에 어떤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눌림목 이후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정적인 매출조를 확보하고 있고 기계 장비 업황이 최근에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에 8%, 2017년도에 9%, 그리고 2018년도에 10%, 그리고 시가총액이 860억에 부채가 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률 좋고 부채도 낮고 거기에 유보율도 한 800% 정도 가까이 되죠.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과 동시에 어떤 그 내용적인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오늘 뭐 상한가가 들어가서 따라잡기식의 어떤 그 내용은 좀 안 좋지만은 이후에 눌림목이 와서 재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어떤 테마를 떠나서 투자의 가치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숲이 먼저고 그다음이 나무기 때문에 숲을 확인하시면서 비중 조절해 나가시면서 숨고르기 작전을 여러분들께서 세워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019년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이 바로 1월에서 3월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월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1월 효과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1월장이 강하다, 2월장이 강하다라고 해서 1월 효과가 아니고요. 보통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급등주들이 거의 3월 달 안에 거의 급등 시세가 거의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1년 한 해 동안의 급등주가 예를 들어서 한 50종목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30종목 이상이 거의 3월 안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식으로 원금을 빠르게 단기간에 우리가 내년 초에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해서 어떤 손실나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까지 검색에 포착된 새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내년 초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어지는 방송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월요일 강의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강의는 뭘로 준비하셨나요? 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2019년도에 터질 종목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상위 1%들은 작업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것이 너무 많아서 잠시 후 어떤 그 기법 강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 초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오늘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시끄러운 노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제가 그 큰 그림을 통해서 이 교육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료를 좀 공개를 하면서 상당히 좀 설레이는 부분들도 있고, 작년에 많은 투자자분들께 종목을 좀 잘 제시했다라는 어떤 그 뿌듯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좀 주제 확인과 함께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미 작업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2019년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상위 1%들은요, 이제 내년에 어떤 종목을 올릴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명분을 터뜨려서 작업을 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주가가 올라간 뒤에나 뭐 호재라든지 테마라든지 명분들이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문은 알 수 없지만은 충분히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그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동과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분석을 또 잘하고 통계를 잘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미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집중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2019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 미리 준비하면 누구나 저는 원금 회복이 내년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 2018년도는 주식시장이 정말 최악의 주식시장이었었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좀 돌이켜보면은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엄청난 주가 하락이 나왔었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통계를 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통계를 다 내봤습니다. 분석을 끝낸 이후에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신뢰하셔도 되는데요. 2008년도에 주가가 엄청난 급락이 나오면서 상장돼 있는 종목이 한 2,2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만 버텼고 나머지 모든 종목은 다 급락이 나왔는데요. 절반 정도가 50% 하락이 나왔고요. 또 나머지 절반이 한 7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종목, 10종목 정도만 살아남았고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2008년도 이후, 그렇죠? 그 이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올해 2018년도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하락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현재 가장 힘든 이 주식시장을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또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지면 또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정말로 잘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를 예측을 하려면요, 우선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이런 패턴들이 잘 가더라. 그렇죠? 또는 실적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이 좋아지면 이후에 강하게 되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장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그렇죠? 네. 제가 그 당시 때는 아쉽게도 2대1 방송에서 방송을 하지 않고 이제 타 증권 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2017년도 12월 지금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종가 종목으로 제시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23종목을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18년도에 그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이제 얼마 전에 내용들을 좀 훑어보니 20종목이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3종목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총 23종목을 제가 언제 제시를 해드렸었냐면은 작년 이맘때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2018년도를 미리 예측하고 동시에 종목을 추천드려서 그 성과가 대단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18년도는 최악의 주식시장이었다는 얘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장이 만약에 좋았더라면은 종목도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마 100%의 어떤 그 상승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최악의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3종목 가운데서 30종목이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종목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20종목이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우선 이화공영이 일단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200% 이상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이 5종목이 됩니다. 무려. 그렇죠?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이 5종목. 그리고 이제 50% 이상. 그렇죠? 50% 이상 올라간 종목이 총 6종목이나 됩니다. 자, 그리고요. 40%, 뭐 42%, 요 정도 되는 게 4종목 정도 되고요. 10%에서 한 30% 정도 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안 간 종목은 서울반도체, 유니슨, 신성, 델타테크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들이 2018년도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2018년도는 정말 끔찍한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확률을 기록했고 100% 이상짜리가 5종목, 50% 이상짜리가 6종목, 상당하죠. 네, 높은 확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종목을 내년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법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뭐 그 특징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급등주들은 거의 상반기에 거의 끝납니다. 하반기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은요, 상반기에 높은 수익을 내주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냥 단타, 뭐 스윙,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여기 화면에 써져 있는 것처럼 급등주의 70에서 80% 정도는 상반기 이미 터지고 지금 이제 테마가 형성되는 것은 앞으로 새롭게 터질 테마거나 아니면은 등락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또는 뭐 전기차라든지 또는 남북경협주라든지 사실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에 반짝했었죠. 이후에는 별로 재미가 없는 모습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 80% 정도가 상반기에 터지게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1월 달에서 3월 말까지 이미 끝납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이 주식시장에 오래 몸을 담고 있는데요. 항상 그래왔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시장을 보면은 1월 효과 하는 게 그 1월 효과가 1월 달에 장이 좋아서 1월 효과가 아닙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급등주가 많이 터지게 돼요. 그걸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금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공역이라는 종목입니다. 이화공역. 2017년 12월 말 종가주로 제시했던 종목이죠. 그렇죠? 자, 주가 자체가 2018년도 1월입니다. 그렇죠? 그 전 며칠 전에 이 이화공역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남북경협의 남자라는 얘기도 들린 적이 없습니다. 조용했었죠. 그렇죠?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 누구도 이 이화공역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거라고는 정말 예측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엔 터졌어요. 무려 247%가 반등이 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반기에 끝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3월 말까지 끝내버립니다. 4월장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끝나고 나서 하반기 때는 어떻습니까? 끝났죠. 요것만 보여주는 거죠. 등락, 단기적인 어떤 급등락.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예전에 200% 정도의 급등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계시지만은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침해할 수 있는지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역의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짝대기 하나의 1년짜리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하단에 이 거래량이 아닙니다. 특정 보조 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 원금 회복이 절실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웬만해서는 정말로 고급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오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에 참 정말로 힘들었던 장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좀 서비스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급등 시그널은 제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열정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기법을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수치값과 어떤 지표를 사용하는지. 이 기법으로 2017년도에 종가주를 선택했고 대단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런 급등 시그널을 이제 우리가 차트를 설정한 이후에 다음 화면을 통해서 어떤 타이밍을 좀 잡아보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또 기타 등등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핵심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 첫 번째 구간이 바로 맥점이 됨으로써 이미 급등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선침해를 했다면 한 해 동안에 200% 정도 이상의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안에 끝나고 거기서 대부분은 3월 안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올라갈 종목은 다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력들이 이미 17년도에 나는 이런 테마를 만들어서 이미 올릴 것이다. 정보력이 빠르죠, 그 사람들은. 있죠? 네. 이미 정책적이라는 부분들은요, 이미 몇 년 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미리 어떤 그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타 방송에서 2017년도 종가에 12월 종가에 제시했던 종목이고 1월 달을 시작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주가 자체가 쫙 올라가면서 1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7월까지 버텼던 종목이죠.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진 거예요. 보통 보면은 거의 뭐 한 4월 전에는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하반기에 이제 쭉쭉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해당 종목은 1월부터 7월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코스피라든지 거래소 시장 자체가
뭐 7월 달까지 장이 좋았었느냐?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는요. 잠시 잠깐 반짝 한 달 정도 상승 나왔고 그 이후부터 2월장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최근 10월달에 급격히 좀 빠진 거지 사실 1년 동안 통째로 다 빠진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또한 미리 예측했었던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아냈었냐면 자, 보겠습니다. 파란색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 첫 번째 구간. 그렇죠? 이거는 다음 연도에 갈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갑니까? 왜 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왜 외치는 그런 명분은 바닥에서 나오질 않아요. 주가 자체가 100%가 올라간 뒤에 그 호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 호재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통계입니다. 통계. 재무적인 측면이 좋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통계적으로 잘 갈 것이다. 그 통계를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다음 해 10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주식시장이 아주 개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하나가 발굴이 된다면 이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장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 12월 종가에 딱 잡고선 그래 내가 50%에서 100% 정도는 내가 상반기에 먹고 나오자. 진득히 한번 끌고 가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중장기 투자하라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단타, 스윙을 좋아하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우선은 한 해 동안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요. 어차피 한 해 동안에 강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 종목 가지고 단타를 치는 거죠. 그렇죠? 단타, 스윙, 단타, 스윙.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떨어지면 물타기. 물타기 자금이 없으면 그냥 홀딩하면은 다시 수익이 납니다. 왜? 큰 그림을 가지고 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이요. 테라제니틱스라는 종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작년 12월 이맘때쯤 추천한 종목이죠. 그렇죠? 주가 자체가 1월장부터 4월장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초에 끝납니다. 초에. 그렇죠? 나머지 길은 이제 변동성만 주는 거죠. 그렇죠? 변동성만. 갈 것 같지만 안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호재라는 것이 100%가 딱 터지고 나니까 호재가 뜹니다. 국내 최초라는 일단 타이틀을 달고 소세대 유전 안정성 검증 성공이라는 그런 어떤 이슈를 터뜨리면서 이제 이슈화가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슈가 터지면서 잠시 잠깐 반등 나왔지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이 좋았더라고 한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상승장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하락장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매매를 해줄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미리 잡을 수 있었는지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간단합니다. 연봉 차트입니다. 크게 보면은요. 크게 봅니다. 사실 이 차트라는 것은요. 대단히 쉽습니다.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분기 차트, 연봉 차트. 크게 보면 크게 갑니다. 여러분도 일봉 차트 공부 많이 하셨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주가 자체가 3분봉이 나온 이후에 아래꼬리 달리고선 양봉 나오면은 주가가 다음 날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한 2, 3%라도. 그런 동일한 패턴을 주봉상으로 보면 10%가 가는 거고 월봉상으로 보면은 50%가 가는 거예요. 분기 차트로 보면 100%가 가는 거고 연봉 차트로 보면 그 이상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요한 것은 기술적 분석이란 거 별거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작게 보느냐, 크게 보느냐 차이는 그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시그널에서요. 이제 죽어 있는 시그널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첫 번째 구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렸죠. 그쵸? 다음에 100%라는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반기 안에 끝난다. 근데 거의 4월장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깨먹었던 계좌들 상반기 안에 무조건 복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화면이요. 자, 핵심은요. 핵심은 미리 사고 터지면 파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사고 뉴스 터지면 팔아먹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의 신뢰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작년 2017년도 재차 강조드리지만은 17년도 12월 이맘때쯤에 TV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화공영 200%, 100% 이상짜리가 5종목입니다. 네, 50% 이상 80%짜리가 6종목입니다. 떨어진 종목이라는 고작 단 3종목.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식시장이 2018년도는 최악의 주식시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확률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만 좋았더라면 더 높은 상승률이 나왔을 것이고 아마 100% 종목들이 다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대단히 아쉬운 장이었지만 그래도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럼 좋습니다. 2019년도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터지게 될 것인가를 제가 앞으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오늘은 일부 종목들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종가 시점이 아니죠. 그쵸? 그래도 몇 주 남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그널 자체가 지금하고 그때하고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거의 말쯤 돼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소개를 한번 또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일부 종목들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땡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종목명은 좀 숨겨봤습니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을 드릴 건데요. 이유는 뭐냐면 종목만 딱 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종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비중도 중요하고요. 전략도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사실 그게 중요한 거지 종목만 딱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방송 온라인 방송 들어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잠시 잠깐 PC 오픈하셔서 잠시 잠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수고는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해당 종목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일봉 차트인데요.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딱 봐도 쫙 빠지고 나서 최근에 바닥에서 바짝 기면서 상한가 몇 번 한번 터진 상황에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차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해당 기업은요. 대선 관련 땡땡땡 테마 인물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대선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19년도에는 어떤 테마와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여줄지는 일단은 미국 증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겠죠. 근데 시장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업종으로 봤을 때는 뭐 철강이라든지 또는 기계 쪽 업종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일단은 뭐 시장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뭐 증권주들도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저는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본다라면은 뭐 자동차라든지요, 아니면 철강이라든지 기계 쪽 이쪽이 조금 저는 좀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코스닥은요, 이 테마가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는 제약바이오가 또 해먹고, 또 한 해는 어떤 특정 기술력이 또 해먹고, 또 한 해는 또 대선주가 또 해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각자의 어떤 그 개별 종목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대세 이슈를 만드는 테마가 따로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아마 이 대선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강한 어떤 상승 랠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 정책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터지겠죠. 뭐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것이 일단 대표적인 건데 그 부분은 보통 일단 후발 타자로 일단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인물 관련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먼저 선수를 쳐버리고 그리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다음 연도는 이 대선주들이 좀 히트를 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급등 시그널을 보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 조건이 반드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시그널에서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바뀐 상태죠. 물론 종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종목만 딱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2018년도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 증시 자체가 만약에 안 좋아져서 이 시그널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종목만 드리면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교육을 받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온라인 방송에서요.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구간은 이렇게 지금 현재 급등 시그널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12월 말까지 잘 유지가 돼주면 2019년도에 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종목은 땡땡땡 테마 대선 인물주입니다. 뭔가 퍼즐이 딱 맞춰지죠. 그렇죠? 지금 뭔가 터질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와줬고 뭔가 또 거기에 대선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까지 뭔가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다음은 다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납폭가 대 저평가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80% 정도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보통 평균적으로 이것도 통계입니다. 보통 고가에서 바닥까지 80에서 한 90% 정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 종목이 부실주만 아니면은 거의 바닥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뭔가 좀 변동이 생기고 있죠? 네, 그렇죠?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바닥권에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증가하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뭔가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지분을 증가해 주는가? 그쵸? 자, 다음 화면이요. 뭔가 느낌이 오죠? 그쵸? 자, 어떻습니까? 급등 시그널이 올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쵸?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죠? 고점에서 바닥까지 80%가 빠지고 바닥권에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고 있고 거기에 급등 시그널까지 딱 떠주니까 이거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죠. 2017년도에 선보였던 종목들 2018년도가 급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확률과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기대를 해주셔도 좋은데요. 제가 이번 주는요. 제가 월화 출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이 시간은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사실 내일의 자료를 오늘 말씀을 드릴까 했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이제 또 뭔가 좀 기분 좋게 출발하시라고요. 근데 내일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꼭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여러분들께 그 원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기법. 내일 이 시간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이 대선 테마와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면서 동시에 이 급등 시그널까지 나온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종목을 공개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2019년도 이미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상위 1%들은요. 이미 다 작업 중이다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준비를 잘하면 앞으로 문제될 게 없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서 종목들 얻어가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서 우리가 계좌를 늘릴 것인지 오늘 또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미 작업이 시작된 2019년에 터질 급등주들 차트를 통해서 우선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구체적인 종목 명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공개될까요? 네,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동안의 주식시장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좌가 반토막이 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시면은, 그쵸? 깨먹었던 거 누구나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기가 일반적으로 3월 안에 보통 승부수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월 효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 자, 제가 오늘은 두 종목 정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최대 주주의 어떤 그 지분이 확보된 그런 종목, 그리고 대선 테마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종목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계좌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어떤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급등주는 이미 상반기에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미리 내년을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해 있고 또 차기 대선 테마주로도 엮여 있는 두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